자, 익힘책 71쪽 중단원 평가 문제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 위의 x는 1에서 접선을 나타낸 건데요. 얘네들의 값을 묻고 있어.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래프에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아마 f1이 얼마다? 4다라는 걸 거예요. 1,4라는 점을 지금 y는 fx 그래프, 곡선 그래프 보이시죠? 얘네가 지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f'1이 얼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접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접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어? 0, 마이너스 1과 1,4를 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과 1,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1 빼기 0분의 4 빼기 마이너스 1과 같겠지. 그래서 f'1은 5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 정보를 끌어안고 문제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 묻고 있는 거는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분의 x세제곱 f1 마이너스 f x세제곱 얘네예요. 자, 그런데 우선은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본 적이 있었어. 어디서 봤었냐면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 거기 발전 문제에서 이거와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발전 문제 2번 한번 참고해 보세요. 53쪽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같이 시작을 할 건데, 자, 시작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x 세제곱이 있고요. f1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분모를 보니까 x-1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럼 뭔가 우리가 x-1과 연관되어 있는 꼴로 이제 분자 혹은 분모를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뭐 보이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분자에는 x세제곱이 있고 fx세제곱이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x-1이라는 꼴을 억지로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x세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혹시 f1만 한번 빼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공통으로 뭐가 있게 되니까 f1이 있게 되니까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냐면은 f1로 묶어내버려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x세제곱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정리가 되겠지? 근데 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1이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원래 있던 분자식에 f1을 빼볼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f1을 그냥 빼주기만 하면 안 되니까 f1을 다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거야. 됐나요? 그리고 우리 분모 자리에 x-1을 집어넣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내면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뒤에 있던 부분도 fx-세제곱 마이너스 f1을 x-1로 나눈 것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화면 조금만 줄여볼게요. 다시 올리고. 자, 그리고 식이 이렇게 잘 바뀌었는데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x가 1에 가까이 갈 때 f1은 그대로 있고요. 자, x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식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뒤에 있는 식 볼 건데 fx세제곱 마이너스 f1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x세제곱 fx세제곱 f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분모 자리에도 얘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근데 지금 x-1이 이런 식이 되기 위해서 뭘 곱해준 거랑 같은 거야? 옆에 보니까 x-1에다가 얘를 곱해주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도 사실은 얘를 곱해준 걸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에도 뭐 해줘야 돼? 얘를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네를 곱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의 극한을 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거 조금 더 올려야겠네. 조금 더 올립시다. 자, 그런데 1에 가까이 간다고 합시다. 자, x-1은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x가 1에 가까이 갈 때 f1은 그냥 f1 그대로죠? 얘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근데 x가 1에 가까이 간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곱하기 3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자, 이제 이쪽 거 봅시다. fx세제곱 마이너스 f1을 x-1로 나눈 다음에 x가 1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x가 1에 가까이 가니까 x세제곱도 1에 가까이 갈 것이고 얘는 뭐랑 같아지는 거야? f 프라임 1과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또 어디에 가까워져? x가 1에 가까이 가면 얘는 또 3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f1은 4고 f'1은 5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이구 f1이 4니까 4 곱하기 3에서 f'이 1이니까 5니까 5 곱하기 3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시가 되어 있던 이 식 있죠? x-1분의 x세제곱 곱하기 f1-fx세제곱 얘네를 우리가 원하는 미분계수에 관련된 식으로 잘 바꿀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인데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가 y는 fx가 아니라 y는 f'x라는 도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도함수는 뭐였냐면은 함수값으로 뭘 갖는 거야? 얘는 함수값이 미분계수가 되는 거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볼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자, y는 f'x가 양수인 구간 어디 있을까요? 쭉쭉쭉쭉 시작해서 언제까지? 1이 되기 직전까지는 함수값이 양수가 되겠죠. 자, 2까지 근데 1에서는 미분계수가 잠시 0이 되었지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계속 양수. 당연히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도 계속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미분계수 전부 다 양수예요. 자, 그런데 어디를 기점으로? 3을 기점으로 조금 달라지게 되겠지. 3보다 커졌어, x가. 그러면은 미분계수는 음수가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뭘 보고 있냐면은 이 함수의 함수값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였잖아. 그래서 미분계수가 양수이다, 음수이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의 개형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증간표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1과 3을 기점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1과 3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었던 거는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시죠? 그래프를 보고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f를 볼 건데 1보다 작을 때는 미분계수 양수,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도 미분계수 양수, 3보다 클 때는 미분계수 음수였지? 그럼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스탑, 올라가다가 스탑,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극소값 아니겠지. 자, x는 2에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져요? 아니죠. 2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절대로 극값을 가질 수가 없어. 자, 3번 x는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3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지. 그러면 당연히 무슨 값을 가져?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x는 1에서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 거짓말이고요. x는 2에서 증가 상태에 있는 거지 감소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다, 맞지? 따라서 5번도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뜬금없이 11번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4번 문제를 보고 바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바로 11번 문제로 가지고 왔어요. 자,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을 때 함수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f'x라는 거는 도함수였고요. 도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은 도함수의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얘네가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선 미분 계수가 0 되는 점들을 찾아보면 이 점이 있고요. 이 점이 있고요. 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점이 있게 되겠지요. 그게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 자, 이 값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겠지. x축 밑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와 얘네 사이는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음수예요. 근데 0 됐다가 또 음수예요. 그 다음은 양수예요. 그 다음도 양수예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굉장히 간단하게 그립시다. 자, 미분계수가 음수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내려가요. 미분계수가 양수야. 올라가요. 미분계수가 음수야. 내려가다가 좀 잠시 멈췄다가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는 미분계수가 양수니까 올라가요. 잠깐 스탑하고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값은 어디에서 가죠? 한 개 극소 되겠죠. 마이너스, 즉 감소 상태에서 플러스 증가 상태로 바뀌는 점. 여기서 극소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겠죠. 미분계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여기가 또 극대값이 될 거고요. 또 그 값이 어디가 있어? 그렇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미분계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된 점 있게 되겠죠. 따라서 극대 또는 극소가 갖게 되는 점은 총 3개가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인데요. 선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물었어요. 자, 그런데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려면은 언제 극값을 갖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지. 자, 근데 극값을 가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야 돼요? 올라가다가 내려가야 돼. 아니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야 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죠. 자, 미분계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플러스를 왜 이렇게 적지? 플러스로 바뀌는 일이 벌어져야만 그 값을 갖는 거예요. 자, 그 값을 안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미분 계수의 부호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가 항상 플러스 또는 0을 갖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또는 0 얘네들을 갖게 되면은 그 값을 갖지 않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분을 하셔야 되겠죠.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럼 얘네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미분계수가 항상 0이 되면은 그 값은 안 갖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근을 갖게 되면 어때요? 플러스였다가 잠시 스탑했다가 플러스인 거니까 그 값을 안 갖게 되겠지. 올라가다가 스탑하고 또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은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미분계수의 부호가 변화가 안 생겨요. 따라서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 걸 판별하려면은 판별식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x의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얘네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a로 묶어내면 a 빼기 3 곱하기 a가 0 이하입니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a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가 되겠지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아까 뭐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죠? 69쪽 중단은 연습 문제 발전 3번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방구등식은 항상 뭘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풀자라고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풀도록 합시다.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a 이런 식으로 할게요. 왜냐면 미지수 a가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좀 따로 보는 편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우리가 뭐 fx라고 얘기를 할까? 자, 그러면은 fx라는 식이 y는 a와 몇 번 만나야 돼? 3번 만나야 돼. 그런데 그 만나는 곳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과 한 개의 양의 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증감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한번 추적을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y는 f 빨간색이 나왔네요. y는 fx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당연히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맞지? 자, 그런데 공통으로 6을 묶어내고 나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증감표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자, x 경계값 당연히 뭘로 설정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과 2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걔네들이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미분계수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2 같은 걸 넣어보면은 플러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올라가게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라면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 음수 따라서 그래프는 내려가죠. x가 2보다 클 때는 2보다 큰 수 집어넣어보면 플러스,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빈칸 나머지 채울 건데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f1값, 마이너스 1값 얼마가 될까?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되니까 함수값은 7이 될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이 되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극소값 어디서 갖는 거야? 2에서 갖겠지. 얼마가 될까? 마찬가지로 여기 2를 집어넣어 보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가 되겠지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0이라고 나올 것이고 얘가 극소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값은 마이너스 1,7이 될 것이고 이 값은 2, 마이너스 20이 되겠지요. 자, x축은 당연히 어디 있게 되겠어? 7은 x축 위, 마이너스 20은 x축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y축을 그려야 되는데 y축은 당연히 0에서의 함수값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f0이 얼마야? y는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x에 0을 집어넣어보면 함수값도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fx 그래프는 잘 그렸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가 문제가 돼요. y는
A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Y는 A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X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근데 얘네가 Y는 fx와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Y축 왼쪽에서 두 개 만나고요. 오른쪽에서 한 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A는 당연히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0보다는 커야 되겠지.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실근이 3개 나오는 건 맞지만 한 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0과 한 개의 양의 근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0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뭐보다 작아야 될까요? 당연히 극대값인 7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왜냐면은 만약에 A가 7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두 개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이 아니라 같은 음의 근, 그러니까 중근 음의 근은 중근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의 조건 만족하지 않거든. 따라서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예요.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두 점 A, B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와 있대요. 이때 두 점 A, B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시각의 범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번 문제는 조건이 틀렸어요.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t가 0일 때 a도 위치가 0이 돼야 되고 b도 위치가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한번 넣어보시면은 a는 0이 아니라 1에서 출발하고요. b는 마이너스 3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에러에 미스가 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 A, B의 T에서 위치가 다음과 같이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말은 무시를 하시고요. 자,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시각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운동 방향을 갖고 있는 요소는 속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속도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체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됐고요. 아이고, t에 대해서 미분해야지. 제가 실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또 가속도가 되는 거였었어.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A의 속도와 B의 속도 VA와 VB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VA는 어떻게 나와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위치였으니까 미분하면 2t 마이너스 4 얘네가 A의 속도가 되겠지. 같은 방식으로 4t 마이너스 12 B의 위치를 미분한 이 식이 B의 속도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속도와 VB, B의 속도의 곱이 0보다 작으면은 이제 반대로 움직이구나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얘는 2 곱하기 t-2다, 맞지? 얘는 2 곱하기 t-3이에요. 그러면은 이 2는 무시해버리고 t-2, t-3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금방 나오겠다, 맞지? 2초보다는 크고 3초보다는 작은 이 시간에서는 A와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12번 함수값 fx가 있는데요.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래요.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단 a, b는 양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좀 많이 그려봤으니까 이쯤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뭘 대충 하고 싶냐면요. 실제로 문제 푸실 때는 그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푸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항상 증간표를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3차 함수 많이 그려봤잖아.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땐
최고장애 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하고 우리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 fx 최대값 최소값 알려면 우선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미분부터 하시겠죠. 그래서 f'x를 구하면요. 3ax제곱 마이너스 12ax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3ax가 있으니까 묶어내보면 x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래서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아이는 0 아니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0이랑 x는 4에서 극값을 가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봤듯이 최고장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서 그럼 얘가 좌표가 0, 뭐시기가 되고 얘가 좌표가 4, 뭐시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보고 있대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겠지. 2는 뭐 여기쯤에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을 우리가 m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m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극대가 m이 되겠죠. 그래서 f0 집어넣어보자. fx식에 0 집어넣으면은 b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b가 3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최소를 보려고 하는데요. 최소값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f-1도 구해보고 f2도 한번 구해봐야 돼요. 이 둘 중에 작은 애가 최소겠지.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보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돼요. 자, 2를 집어넣어보면은 8a 마이너스 24a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6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자, 근데 a랑 b는 둘 다 양수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작아? 어떤 게 더 작아? 당연히 얘가 더 작겠죠. 마이너스 16a니까 마이너스 9a라고 이거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야. 자, 근데 b가 얼마였으니까 b는 3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32가 돼요. 그럼 a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따라서 a값 2, b값 3 더해주면 5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지상에서 수직으로 39.2m의 속도, 2m/초의 속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 t는 x는 39.2t 마이너스 4.9 t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물체가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상에 떨어질 때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상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높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뭔 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말은 t 높이가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인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39.2t가 마이너스 4.9t 제곱이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4.9t 제곱. 근데 49라고 얘기합시다. 10을 곱해거든가. 그럼 39.2t는 392t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49로 약분을 해보시면은 t제곱은 8t가 될 겁니다. 따라서 t값은 0 시작할 때 또는 t값은 8초 이후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8초가 돼야 되겠죠. t가 0이라는 말은 아직 안 던졌다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8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높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속도는 그러면은 높이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9.2 마이너스 9.8 t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t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 8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v는 39.2 빼기 9.8 곱하기 8이니까 88, 64, 98, 72, 78.4가 되겠지. 따라서 빼면은 얼마가 돼요? 2, 9, 3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39.2 m/s가 되겠네요. 그래서 39.2m/s의 속력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9.2m/s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